대한민국 1%를 위한 자동차. 어떤 자동차의 카피일까요? 성공의 아이콘 그랜저일까요? 아니면 품격 있는 차의 상징 에쿠스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 카피는 쌍용 자동차의 카피입니다. 엥? 거짓말 치지 마라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진짜예요. 실제로 벤츠랑 기술 제휴를 맺고 만들어진 무쏘부터 시작해서 코란도, 체어맨, 그리고 렉스턴까지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현대차가 약간 대중자동차 느낌이었다면 쌍용차는 고급차 이미지가 강했어요. 근데 최근엔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지난 2009년에 이어 또다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설상가상 모기업인 마힌드라 그룹도 손절각을 세게 보고 있어서 2009년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쌍용차에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기회라는 말까지 써가면서요. 근데 이 조건이 어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쌍용차를 두고 이젠 진짜 망하게 생겼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발버둥 친 쌍용자동차가 맞이한 안타까운 최후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쌍용자동차는 티볼리 때문에 망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쌍용자동차의 본격적인 쇠락은 티볼리부터 시작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니, 티볼리는 잘 팔리지 않았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티볼리 자체는 잘 팔렸죠. 잘 팔린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었어요. 아기자기한 인상으로 출시된 티볼리가 여성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끌어낸 거예요. 실제로 티볼리 출시 이후엔 만년 적자를 기록했던 쌍용차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쌍용자동차를 살린 차라고 해야 맞지 왜 망하게 한 차라고 하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티볼리 이후부터 쌍용자동차의 디자인이 변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쌍용자동차의 주력 모델은 SUV, 픽업 트럭처럼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 강조되는 차량입니다. 그런 만큼 외관부터 강력한 인상을 전달해줄 수 있도록 남성적인 디자인을 사용해왔어요. 그런데 티볼리로 한번 재미를 보고 나니까 이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앞뒤 없이 여기저기에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UFC 절대 강자 맥그리거가 갑자기 아이돌 화장을 하고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새로운 패밀리룩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사실상 복제 수준이었죠. 소블리, 중블리, 데블리라는 별명까지 생겼으니까요. 여기에 쐐기를 박은 건 뷰티풀 코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코란도는 쌍용차가 갖고 있는 오프로드 감성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보통 그랜저 하면 고급차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란도 하면 강력한 인상의 SUV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코란도를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출시해버려요. 뷰티풀 코란도라는 이름까지 붙여서요. 디자인이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디자인팀 뭐하냐? 돈맛 보더니 눈 돌아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R&D 비용만 3,500억 원이 들었는데 월 평균 판매량은 1,000대 남짓한 정도로 판매량도 처참했어요. 일각에선 가까스로 이뤄낸 흑자를 이어가려다 보니 쌍용차의 시야가 좁아졌던 것이다, 뭐 이런 추측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처참한 시장 반응이 이어지면서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쌍용자동차도 발버둥 치기 시작해요. 풀체인지급 변화를 예고하면서 플래그십 모델 렉스턴의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한 건데요. 이 발버둥이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합니다. 티볼리스러운 패밀리룩을 버리고 기존의 강렬한 인상의 디자인을 적용했거든요. 네티즌들의 반응도 좋았고 2020년 출시 이후 곧바로 모하비의 판매량을 제쳐버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또 차박이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여기에 맞춰 차박 컨셉트로 2021년형 티볼리 에어를 출시하기도 해요. 적재 공간이 넓다는 장점을 차박에 연결시켜서 나름 트렌드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거 진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650억 원을 못 갚아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거예요. 쌍용자동차는 이미 지난 2009년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전체의 36% 규모인 2,646명의 인원 감축에 나선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77일 동안이나 파업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15분기째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모기업인 마힌드라 그룹까지 지분을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재적인 투자자와 협상 중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런 쌍용자동차를 가져갈 기업이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쌍용자동차 추가 지원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쌍용차 노사에 이번이 마지막 회생 기회라는 것을 명시한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노사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 그리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 전까지 파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럼 파업 안 하면 되지 이러실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강성 노조, 기종 노조 문제는 이미 수없이 대두되어 왔던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쌍용차는 15분기 동안 적자를 버텨내는 동안에 이미 직원들의 복지를 축소하고 인건비를 감축해왔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조는 회생 좋다, 감내하겠다 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말과 함께요. 2009년 대규모 인원 감축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번 기업회생에 있어 쌍용자동차의 과제는 인원 감축 없이 회생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뉴 렉스턴의 시장 반응이 좋았던 탓에 이번 기업회생 소식이 더욱 안타깝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쌍용자동차가 인원 감축 없이 기업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